가족이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마지막 안식처일까요? 그 안식처에 어느 날 총구가 향한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김여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인천 송도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총을 쏜 너무도 고요했던 밤의 비극입니다. 그날은 아들의 3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이 모인 아파트에 찾아왔고 그곳에는 며느리와 손주 그리고 아들의 친구들까지 함께였습니다. 조용한 송도의 고급 아파트. 웃음과 케이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던 그 거실 한켠에서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땐 손에는 그가 직접 만든 사제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밤 9시 30분. 총성이 울렸습니다. 세 발의 총알이 거실을 갈랐고 그 중 두 발은 아들을 관통했습니다. 한 발은 문 쪽을 향해 쏘았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듯이. 현장에 있던 가족과 지인들은 경악했고 어린 손주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체포된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겠는가? 생활비도 끊기고 버려진 느낌이었다. 아들은 이젠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는 과거 아들이 경영하던 회사에서 매달 300만 원을 받으며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혼과 회사 구조 조정으로 지급이 중단되자 자신이 버려졌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항상 한쪽에 있지 않죠. 아들의 유족, 그러니까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우린 아버지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혼 후에도 아들은 늘 연락했고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점점 연락을 끊었고 그 속에서 분노와 고립이 차곡차곡 쌓여간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사제 총기를 만들었고 페트병으로 만든 폭발물까지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의 시간만큼이나 그의 마음엔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닌 계획된 고의적 살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살인죄, 살인미수, 폭발물 예비 혐의까지. 이후 언론은 그의 전가를 파헤쳤고 성범죄의 전력까지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유족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우린 가족이었습니다. 비록 완벽하진 않아도 최선을 다해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그 모든 끈을 끊어버린 걸까요?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죽인 날 송도는 조용했다. 이건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닌 명백한 살인이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했다. 하지만 총구는 그를 겨눴다. 네티즌들은 분노했습니다. 생활비 중단이 살인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아들의 생일에 총을 들다니 인간인가요? 우리가 가족이라 믿었던 관계의 실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흉악 범죄가 아닙니다.
가족이 가족을 죽였다는 말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경제적 고통, 단절된 대화, 그리고 표현되지 못한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이 쌓여 결국 총구로, 칼날로 혹은 침묵으로 터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버지란 이름, 아들이란 이름, 그 이름 아래 숨겨진 감정들은 때로는 사랑이지만 때로는 미움이고 슬픔이고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침묵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자주 말하고 더 자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송도의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집에서, 이웃에서 조용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김 여사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